네, 안녕하세요. 요즘 테이퍼링이 가장 핫한 이슈잖아요. 우선 테이퍼링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어떤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테이퍼링을 알려고 하면 그 전에 양적 완화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양적 완화라는 거는 시장에다가 돈을 푼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그 정반대쪽에 있는 거는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시장에 풀었던 돈, 즉 유동성을 다시 걷어들이는 정책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 테이퍼링은 이 양적 완화와 긴축 중간쯤 있는데 완화에 가까운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 두 번째는 시장에 돈을 푸는 속도를 점점 줄여가는 테이퍼링,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금리 인상, 그리고 네 번째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 이렇게 총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일부 착각하시는 게 테이퍼링이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동성을 주긴 주되 주는 속도를 조금씩 줄여가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이제 2단계가 테이퍼링이고 이제 3단계가 금리 인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 오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2020년도 코로나 이슈 때 시장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은행에서 풀었어요. 그래서 그 돈들이 다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주가를 엄청나게 많이 부양해 놓은 상태거든요. 특히 S&P 500 지수 또는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었어요.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많이 부양됐기 때문에, 반대로 그 유동성이 걷어들여지면 당연히 주가는 탄력을 잃고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세간의 소문에 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경제 지표들이 올라옴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 많이 돈을 풀었는데,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 테이퍼링이 언급된 거의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테이퍼링 이야기는 4월 말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정확하게 어떤 말이 나왔냐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이 보인다면 다음 회의 또는 다다음 회의쯤에나 테이퍼링 플랜에 대해서 논의해 볼 만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 테이퍼링 하겠다가 아니고 지금처럼 경기 회복이 뚜렷하게 보여진다면 그러면 그때에서 나중에 한번 회의를 해보겠다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첫 번째는 테이퍼링을 선언한 적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논의를 해볼 거다라고 말했는데, 이 두 번째의 전제 조건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돼요. 매달 초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 ISM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지수,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다 고루고루 보면서 경기 회복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관찰을 하는데, 4월 달에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시장에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있었어요. 그 고용이 90만 명이나, 예상을 깨고 90만 명이나 고용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 지수, 산업 생산 지수 전부 다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요. 그것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 축제와 같은 지표들을 보면서 야, 너무 대단한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게 나오면 그때 한번 플랜을 짜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5월 달에 어떻게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됐냐면, 100만 명이 취업이 될 거다, 고용이 될 거라고 예상치가 있었는데 4분의 1 토막인 25만 명밖에 고용이 되지 않았어요. 다 예상보다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이미 꺾였기 때문에 6월 달에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테이퍼링을 바로 하겠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많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빨리 논의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1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도 할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8월 중순 말쯤에 있는데, 그 잭슨홀 미팅이란 게 뭐냐면 세계 각국의 그 중앙은행 총재들 또는 재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빨라도 8월 달 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야 테이퍼링이 언급될 수 있고, 만약 언급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더라도 테이퍼링은 바로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례를 보면 되는데, 테이퍼링을 선언했었던 적이 언제가 있었냐면 2013년 5월에 딱 한 번 있었어요.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14년 1월
이루어졌어요.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출렁이지 않도록 여유를 두고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줄여 나갔냐? 14년 12월까지 1년 동안 서서히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금리 인상을 해서 통화를 언제 걷어들였냐? 17년도에나 걷어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걸로 보아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려하기는 너무나도 시기상조다. 13년도 때는 가상자산이 존재는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던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게 되면 영향이 얼마나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제 정확하게 비트코인 같은 거를 부른 이름을 명칭할 때 가상 자산이거든요. FATF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명칭이에요. 공식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됐어요,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13년도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번에 테이퍼링이 자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도 자산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건데, 시장의 유동성이 걷어들여지고 금리가 인상돼서 그 걷어들여진 돈이 은행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시세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난 4월 말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언급된 것의 배경은 4월 초에 있었던 엄청나게 좋은 경기회복 지표 때문이었고, 그런데 5월 달에는 이 경기회복 지표가 다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혹여나 6월 달에 경기회복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8월 달이나 돼서야 테이퍼링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테이퍼링을 선언하게 되는 건 내년 초이고, 테이퍼링이 실시될 수 있는 건 내년 한 2분기 넘어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우리 가상자산을 투자하거나 또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오늘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